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경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러를 고점에서 매수하는데요. 저는 달러 추격 매수를 말리기 위해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오지랖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환투자는 신의 영역임. 맞습니다.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너무 달러에 대한 관점에 확신하시는데 발언하시는 건 내 말이 진심인 것 마냥 피력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네요. 이 말도 물론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던 예측이 거의 다 맞아서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달러에 대해 대략 5차례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댓글에 고정으로 달아둘 테니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2번은 달러를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올려드렸었고 나머지 3번은 제가 좀 오지랖을 부려서 달러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5월 22일에 올려드린 달러 투자 지금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라는 영상은 거의 원달러 환율 최고점 1194원에 올려드렸었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당시의 욕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올려드린 내가 원달러 환율 1194원에 달러 매수를 말린 이유라는 영상을 통해 저의 논리를 보충해 드렸습니다. 이 2개의 영상은 진심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나라 망한다는 가짜 뉴스에 휘말리지 않고 올바른 투자를 하시라고 올려드린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달러가 아닌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처럼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하셨으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 2탄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의 기초에 대해서는 1탄에서 모두 설명드렸으니 1탄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 달러 위안화 원화의 변화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영상 오른쪽 위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국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거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가치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유발시키겠죠. 반대로 미국 경제가 나빠지거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달러의 가치는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유발시키겠죠. 지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하반기 환율 전망 1탄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계를 잘 명심하시고 오른쪽 위에 정리해드린 표를 잘 참고하셔서 이번 영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달러와 관련하여 저의 논리는 늘 일관적입니다. 다른 유튜버처럼 은근슬쩍 말 바꾸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식으로 사과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먹는 게 두려워서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중간중간 대내외 악재로 인하여 잠시 급등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급등할 때 혹해서 추격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원화와 이안화의 가치는 상승해야 합니다. 하반기 환율 전망 1탄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3가지를 점검해 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가오는 7월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거의 4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꼴이 됩니다. 미국 연준에서 7월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봅니다. 세계중앙은행에서 통화의 방향을 장난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올렸다가 실수했네, 다시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금리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리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원하는 중립금리를 달성할 때까지 쭉 내릴 거라 봅니다. 7월 12일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으로서 보통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연준은 항상 중립금리를 타겟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립금리가 훨씬 낮다는 의미는 현재의 기준금리는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즉,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달러 인덱스 차트 보셨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인덱스에 선반영되어 달러 인덱스는 9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요한 경제지표인 6월 비농업 부문 고용, 근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3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는 아직 탄탄하다,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 불러일으켰고 이는 달러 인덱스 상승을 다시 유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7월 11일, 12일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를 재차 하락시켰지만 뒤이어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하자 다시 달러 인덱스는 97로 올라왔습니다.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도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지 않고 있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약달러 정책을 추구하면서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인데 약달러 정책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6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입장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팔 때 1200원을 한국 측이 지불을 했었는데 지금은 6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물건을 더더욱 선호하겠죠. 이전보다 반값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논리가 삐긋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내려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제스처를 앞으로 취할까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위해 세계적인 분란을 계속해서 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란이 생길 때마다 일시적으로 세계 경제는 출렁이겠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 하락을 유발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인 7월 말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랐으면 좋겠지만 혹시 미국 증시에 조정이 나오면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든 달러 인덱스든 경제 위기급의 큰 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너무 쫄지는 마세요. 실은 미국 경제도 엄청 탄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영상을 추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안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 경제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시진핑은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등 여러 가지 통화 재정 정책을 펼치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중국이 이렇게 발악해봤자 미국을 이길 순 없고 어차피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윈윈 하는 식으로 화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찍어 눌러도 최근 들어 발표된 중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7월 15일 발표된 중국의 6월 경제지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8% 상승, 산업 생산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하였습니다.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는데 중국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젖먹던 힘까지 중국 정부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풀어줬다, 조여줬다 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규제해봤자 미국도 큰 이득이 되지 않고 화웨이의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 회사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냥 내년 재선 전까지만 이런 악재를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그냥 풀어주진 않을 거라 봅니다.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한 약달러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금리를 같이 인하하거나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율이라는 것은 두 나라 간의 상대적인 통화 가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에게 위안화 강세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중입니다. 자국의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아마도 내년 재선 전까지 트럼프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안화 강세가 나와야 미중 무역 합의에 도장을 찍어주겠죠. 게다가 한국 돈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원화의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유발시킬 거라 봅니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위안화는 강세 흐름으로 움직이겠지만 미국이 한 번씩 중국을 자극할 때마다 이벤트성으로 위안화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원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약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반 정도 현금화를 시키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의미죠. 당장 폭락이 나온다는 말은 아니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 원화의 가치도 지금처럼 유지할 거라 봅니다. 즉, 원달러 환율도 1,050원에서 1,240원 사이에서 무난하게 횡보를 하겠죠. 오히려 1,150원에서 1,200 정도 그 폭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작년 하반기처럼 혹은 그 이상의 폭락이 나오면 이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때 한국 기업이 몇 개 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1240원 부근 혹은 일시적으로 그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블이 일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최악의 경제 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라 망한다고 달러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달러 환율 전망을 달러, 위안화, 원화 관점에서 체크해봤습니다. 지금은 기이하게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추가적인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급등하겠죠. 지금부터 7월 말 연준 회의 때까지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약달러 정책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쫓아 손실이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의 모든 영상은 퍼즐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 볼게요.